여러분, 아이들이 영어 학원 가려고 하면 울고 배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식은땀이 나고 영어 숙제를 보면 애가 멍하고 심지어 원형 탈모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영어 실업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특히 아이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심하게 시키다 보니까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영어를 그냥 싫어한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복통, 그러니까 위가 아픈 거예요. 위경련 비슷하게. 두통은 당연한 거고요. 막 식은땀이 나고 이제 영어 숙제를 하라고 하면 애가 멍한 거예요.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원형 탈모까지 온다고. 자, 그렇게 된 아이들 어떡해요? 그냥 영어를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중에 그냥 영어만 생각하면 막 짜증을 내고 영어 숙제 제일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고 화내고 울고 영어 학원 안 가겠다고 막 떼부리고, 그걸 보고 이제 엄마들이 단순히 얘가 정말 의지도 약하고 게을러가지고 막 공부는 무조건 싫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자체를 막 나무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영어는 스트레스, 영어는 압박, 이렇게 아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공부로, 학습으로 무리하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특히 단어 암기를 생으로 시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단어 암기는요, 솔직히 여러 종류의 영어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같은 단어가 엄청 반복해서 나와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서 읽으면 되고, 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이고.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거를요, 여러분 생으로 단어 암기를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거까지 다 외워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 안 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어휘력이 올라가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영어 단어 암기까지 같이 해주면 시너지가 나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초등학생이면요, 특히 초등 저학년은 정말 영어 단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유치원 대여섯 살 이런 애들도 영어 단어 암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 뿐인가요? 레벨 테스트 보잖아요. 그놈의 레벨 테스트. 아니, 제가 저희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잠수의 영어를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기마다 레벨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했을 때 매 분기마다 그렇게 레벨 테스트를 한 거가 그리 잘했나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 영어 정서가 지금 당장 아이의 영어 실력이 빨리 오르고 천천히 오르고 보다 영어 정서를 지켜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매 분기마다 레벨 테스트를 보고 오르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매 분기마다 어떻게 올라요?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벨이 안 오르면 애 탓, 내 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영어 싫어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엄마표 영어를 하나, 학원을 보내나 똑같이 아이는 영어가 학습으로, 부담으로, 압박으로 느껴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어요. 또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영어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확신이 없으신 여러분들이 이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끝까지 계속 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 그 감정이 망가지지 않게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스탑하시고 정말 고찰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일단 아이가 영어 실어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이가 영어 실어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면 절대 단어 암기 시키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영어 실어병 많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외워봤자 까먹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책 읽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2번째, 문법 공부. 초등 5학년 되기 전에 절대 시키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가서 내신 성적을 위해서 초등 5학년부터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중학교부터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초등학생인데 영어 문법을 가르쳐서 아이로 하여금 영어를 학습으로 느끼게 하고 압박으로 느끼게 해서 영어 실어병에 걸리게 할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영어를 놀이로, 재미있는 컨텐츠로 느끼게 그 마음을 좀 유지해 주자고요. 자, 그리고 3번째, 가르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 길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짧게 할게요.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저 매일매일 영어 영상을 보고 집중 듣기를 하고 영어책을 읽고 이걸 할 수 있게만 환경만 만들어 주시고요.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찾아주시고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어병 걸리지 않아요. 자, 영어 학원 보내는 어머니들, 아이가 영어 실어병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레벨, 성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 말 안 해도 또 학원에서 이미 레벨 알고요. 아이가 성적 다 알아요. 이미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서 엄마가 보탤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엄마 마음은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적 이게 뭐냐라고 마음이 드시겠지만 꼭 참으세요. 혀를 깨물고 참으세요. 말하고 싶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영어 원서 읽기 병행하는 아이들 있죠. 영어책 읽을 때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앉아서 읽냐, 아직도 이렇게 쉬운 책을 읽냐 부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읽냐, 왜 같은 책을 계속 또 읽냐,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복 독서는 천재들의 독서법입니다.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또는 쉬워서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운 거를 읽으면서 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되게 막 어려운 책이라든가 자기계발서, 막 뇌과학책 이런 거 많이 읽기도 하지만 고전도 읽고 하지만 가끔 뭐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 같은 이런 왜 소설 있잖아요. 쉬운 거 그냥 쑥 읽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내 뇌도 좀 쉬어야 되잖아. 아이들도 똑같아요. 책 읽는 건 원래 힐링 타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 충분히 알아요. 성적이 빨리 올랐으면, 영어를 잘 했으면,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건데 당연히 더 어려운 영어책 막 쫙쫙쫙 읽어주고 하면 좋겠죠. 그 마음 충분히 알지만 자, 혀 깨물고 참자고요.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다? 감사해. 자, 따라하세요. 감사해. 그 마음을 가지세요. 엄마표 영어 하는 엄마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엄마표 영어든 영어 학원을 보내든 중요한 건 레벨, 성적, 거기에 연연하는 순간 아이는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얘기, 레벨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제발 이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걸 말로 하지 않지만 눈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너무 쉬운 책만 계속 읽어. 막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리고 막 영어 학원 보내는 엄마들도
내가 이 영어 학원비를 벌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막 라이딩 해주고 내가 다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는 엄마의 기준이에요. 아이는 자기 속도대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예를 들어 뭔가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파닉스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좀 파닉스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건 필요해요. 아이의 영어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적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이런 거 판단은 하셔야 되지만, 무작정 늘 항상 아이가 레벨이 팍팍 오르기를, 영어를 팍팍 더 좋아하고 막 잘하게 되기를, 당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초등 저학년까지는 정말 영어랑 친해지게 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해주세요. 영어 숙제를 하거나 뭐 영어 학원을 가거나 또 영어 책 읽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애가 막 배가 아프다, 아니면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 적신호다. 그때는 더 밀어붙이지 말고요, 잠깐 멈추세요. 아이 마음부터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진짜 길게 가야 돼요. 평생 쓸 언어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영어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항상 올라오는 걱정이 이거죠. 그렇게 영어 정서를 좋게 놀이처럼 영어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영어 수능, 중등 내신 당장 어떡하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시험 영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영어를 좋아하는 힘을 지키면서 공부력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그 균형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게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인공학습이라고 하죠. 그 반대가 뭐겠어요? 자연학습이에요. 힘들게, 꾸준히,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는 감각, 경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영어 정서 안 망가지면서 중등 내신까지 연결하는 핵심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